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초현실적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엔지니어링의 위협이 아니라 애초에 왜 지어졌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만든 가장 무서운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오캉맨션은 이전에 노르망디 아파트로 알려졌으며 상하이 쉬우이구 오캉로와 중하이 하이로 교차로에 위치한 유서 깊은 주거단지입니다. 헝가리계 슬로바키아 건축가 라슬로 후딕이 설계하고 1924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과 쐐기 모양의 구조로 뉴욕의 플랫아이언 빌딩을 닮았습니다. 거리가 만나 형성된 건물의 날카로운 30도 모퉁이는 특정 각도에서 보면 배처럼 보입니다. 원래는 상하이의 외국 조계지에서 일하는 서구국의 거주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1942년에 유명한 은행가 H 컹의 딸인 컹 링웨이가 구입했습니다. 중화민국 시대에 많은 중국 영화 유명인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1953년에는 거리의 이름을 따서 오캉맨션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홍위병은 일시적으로 반수정주의 타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식인과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여러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다이빙 보드라는 암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은 1968년에 생을 마감한 배우 샹간 윈주였습니다. 19. 정프 브릿지는 중국 충칭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충칭은 산악 지형과 복잡한 건설 문제로 유명합니다. 2020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약 2.5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말 그대로 구름 위로 최대 해발 133m에 이릅니다. G5001 충칭 순환고속도로의 일부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운송 및 물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량이 많고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다리는 6차선과 산사태, 홍수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높은 구조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경관은 강하면서도 가벼운 디자인이 이중상자 대들보로 구성됩니다. 기능적 역할 외에도 다리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날의 운해 위로 떠올라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되는 초현실적인 운전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늘의 다리라고 불립니다. 18. 소총을 장착한 유니트리 로봇계는 로봇공학과 군사적 응용의 융합을 상징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유니트리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이 4발 달린 로봇은 처음에는 제조, 재난 대응,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민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캄보디아와의 합동훈련에서 등에 장착된 자동 소총을 특징으로 하는 무장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유니트리 고2 모델과 유사한 로봇계는 거친 지형을 탐색하고 지휘소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자사 제품이 민간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적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기술의 이중 용도 특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군인의 미래에 로봇과 로봇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7. 롱유 동굴은 손으로 조각한 24개의 거대한 사암 동굴 시리즈입니다. 그들은 1992년 저장성 룽유현 시엔베이춘 마을의 농부들이 바닥이 없는 연못으로 보이는 물을 배수한 후 발견되었습니다. 각 동굴의 바닥 면적은 평균 1000평방미터가 넘으며 천장은 높이가 거의 30m에 이릅니다. 총 발굴 공간은 3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60도 각도의 평행 끌 자국, 완벽하게 직선적인 벽, 정밀한 90도 모서리 등 균일하게 조각된 표면입니다. 일부 객실에는 말, 물고기, 새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첨단 배수 시스템은 깊은 유역으로 물을 유도하는데 이는 인상적인 고대 공학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가 동굴을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언제 동굴을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도자기 파편은 동굴이 최소 2000년 전의 것임을 시사하지만 건설 잔해나 도구가 없다는 것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16. 차이나 스카이아이라고도 알려진 500m 구경 구면 망원경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민감한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입니다.
구이저우 핑탕현의 자연 카르스트 함몰지에 위치한 이 접시는 길이가 500m에 달하며 4,450개의 이동식 삼각형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을 통해 페스트는 전체 구조물을 이동할 필요 없이 하늘의 다양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이후 페스트는 900개 이상의 새로운 펄서를 발견했으며 은하수 및 기타 은하계의 수소 분포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심우주에서 온 신비하고 강력한 무선 신호인 고속전파 폭발도 조사합니다. 2021년 3월 페스트는 국제과학계에 개방되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16개국 연구자들에게 거의 6,400시간의 관찰 시간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페스트는 천문학적 혁신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 스카이시티라고도 알려진 텐두청은 파리의 복제품으로 설계된 항저우의 주거지역입니다. 제지항이 2007년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31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108m 높이의 에펠탑 복제품, 오스만 스타일의 대로 고전적인 파리 건축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10,000명 이상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곳은 수년 동안 공실로 어려움을 겪었고 유령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3년까지 그곳에는 약 2,000명만이 살았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포함한 개선된 인프라 덕분에 인구는 2017년까지 약 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파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진정한 프랑스 분위기가 부족합니다. 시리즈인 파리 신드롬에서 도시를 기록한 프랑스 사진작가 프랑수아 프로스트는 건물이 파리를 모방하지만 그곳의 삶은 여전히 뚜렷하게 중국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텐두청은 이상하지만 매혹적인 문화적 조화로 유럽의 외관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는 결혼식 커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14. 야롱장포의 히말라야 메가댐은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생태학적, 지정학적, 실존적 위험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야롱참포강은 신성한 카일라시 산 근처에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나중에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브라마푸트라가 됩니다. 중국은 강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흘러내리는 그레이트 밴드의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댐은 유명한 삼협댐보다 3배 더 많은 60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일부이며 보도에 따르면 예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것을 신성한 강으로 신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티베트 불교도에게 강은 거룩한 곳이며 하류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입은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에 수반되는 모든 두려움과 파멸을 안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며 그곳에 메가댐을 건설하면 산사태, 지진, 홍수 또는 치명적인 댐 붕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악의 경우 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전체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3. 진급으로도 알려진 타입 94 잠수함은 중국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중국 해군의 일원으로서 중국 해군의 해상 핵 억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핵 삼합회의 한 다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순찰 지역에 따라 아시아, 러시아, 심지어 미국 본토의 일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국가와 달리 현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러시아 규모는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적이지만 미 해군 소식통과 오픈소스 정보에 따르면 서방 및 러시아 대응 장비보다 시끄러워 탐지가 더 쉽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잠수함 중 최소 6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입 94는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섭습니다. 수천 마일 또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를 쓸어버릴 수 있는 대륙간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달 동안 물에 잠겨 있을 수 있으며 공격할 때까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남중국해, 미국 기지 근처 또는 심지어 북극 얼음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침묵의 종말 기계입니다. 12. 중국의 드론 모선과 군집 기술 개발은 AI 기반 공중 및 해군 작전을 포함하는 무인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최초의 AI 제어 무인 드론 운반선인 주하이 윤호가 진수되었습니다. 길이가 88m인 이 선박은 자율적으로 항해하거나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중,
조상, 수중 드론을 배치하고 회수할 수 있어 대규모 3차원 해양 감시가 가능합니다. IMOS 관측 시스템을 탑재하여 환경 모니터링, 방제, 해저 매핑과 같은 작업을 위해 한 번에 최대 50대의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학연구용으로 지정되었지만 대잠전 및 정찰과 같은 군사 능력도 제공합니다. 이 선박 외에도 중국에는 제트 동력 드론 항공모함인 지우티안도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25m, 최대 이륙 중량은 16톤, 항속거리가 7,000km를 갖춘 이 항공기는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보다 높은 약 15km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소형 드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집 기술을 통해 대규모 자율 드론 그룹이 정찰, 표적 지정 및 공격을 위해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두 AI에 의해 제어된다고 합니다. 11. 상하이의 와이탄 관광 터널은 일부 관광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독특하고 거의 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터널은 황푸강 아래 646m를 달리며 유서 깊은 와이탄과 현대적인 푸둥 지구를 연결합니다. 승객들은 다양한 판타지 세계를 연상시키는 빛과 소리쇼와 함께 자동화된 캡슐을 타고 터널을 통과합니다. 내부에는 번쩍이는 조명, 3D 프로젝션, 특수효과가 벽을 비추며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영상과 결합된 함께 제공되는 사운드 클립은 방향 감각을 잃고 심지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터널은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스토리라인이나 교육 목적이 없는 추상적인 감각여행에 가깝습니다. 밀폐된 공간과 압도적인 자극으로 인해 일부 방문객은 밀실공포증이나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캡슐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경험이 더욱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꽤 소름 끼치지 않나요? 10. 베이징의 악명 높은 스모그 문제는 종종 공항을 우울한 안개로 뒤덮고 색상을 희소하게 하며 황량하고 거의 낯선 분위기를 조정합니다.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은 건축학적 웅장함과 기술 혁신으로 유명하지만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별 모양의 구조물은 외계 생물이나 러브크래프트식 괴물에 비유되었습니다. 건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1개의 마을이 철거되었고 약 2만 명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투입으로 강제로 이주하여 권위 있는 프로젝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공항에서는 안면인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승객은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도 체크인, 수화물 위탁, 탑승을 완전히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하고 차갑고 비인격적인 여행 경험을 만듭니다. 새를 멀리하기 위해 공항에서는 붉은 눈이 빛나고 인공 독수리가 울부짖는 로봇 새를 배치합니다. 이러한 디스토피아 장치는 으스스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더할 뿐입니다. 9. 구피탄 수력발전소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수력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구이저우성 우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높이가 232m인 이 이중 곡선 아치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입니다. 콘크리트 거상은 안개 낀 협곡에서 괴물처럼 어렴풋이 나타나며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소리와 물을 튕기는 곡선형 벽이 있습니다. 일부 사진에서는 댐이 마치 외계인의 손에 의해 지구에서 조각된 것처럼 절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메가댐과 마찬가지로 마을 전체와 유적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공식 소식통은 이를 경시하지만 전체 커뮤니티가 진보의 이름으로 조용히 이주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댐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수력발전은 친환경으로 판매되지만 구피탄과 같은 프로젝트는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류와 식물종은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피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자연, 사람, 땅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보여주는 곳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무섭습니다. 8. 중국의 레일건 프로토타입은 화약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기력을 사용하여 극초음속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2018년 해군 함정 하이양 산호에서 처음 발견된 이 레일건은 마하 6-7의 속도로 금속 슬러그를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160km를 초과합니다. 폭발물은 필요하지 않으며 순수한 운동 파괴만 필요합니다. 레일건은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정밀도로 공격하여 폭발조차 하지 않고 금속 목표물을 뚫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공상과학 스파이 스릴러에 나올 법한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배에 장착된
공개 발표 없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알려진 정보는 군사 목격과 유출된 위성 이미지에서 나옵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면 마치 치명적인 무기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더욱 무섭습니다. 7. 2025년 초 관광객을 돕기 위해 7,000개의 계단을 오르는 험난한 곳으로 유명한 한둥성 타이산에 AI 기반 외골격이 도입되었습니다. 타이산 그룹과 캔킨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경량 슈트의 무게는 약 1.8kg에 불과합니다. 허리와 허벅지에 붙고 AI를 통해 착용자의 움직임과 동기화되어 피로와 관절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줍니다. 사용자는 마치 장치가 말 그대로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런 기술이 어떻게 물리적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는 사용 후 외골격이 없이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피로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과도한 사용이 자연적인 신체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슈트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감시로 유명한 나라에서는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타이산의 전설적인 도전은 이제 대여 로봇 슈트를 입고 상용화된 놀이기구로 축소되었습니다. 6. 중국의 원자력 선구자 NPPR은 국영 CNNC의 혁신적인 새로운 설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헬륨가스와 TRISO 연료 입자 작은 핵 요새를 사용하며 오래된 원자로처럼 녹을 수 없습니다. 컴팩트하고 모듈식이며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되어 원자력의 테슬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 대신 수백 개의 원자로를 외딴 마을, 사막 또는 산업지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연료는 멜트다운 방지로 간주됩니다. 정부가 더 위험한 위치에 원자로를 배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NPPR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매우 기밀이며 대중은 이러한 원자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주에서 자율소형 원자로가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한다는 아이디어는 전력과 제어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녹색 에너지로 판매되지만 NPPR의 기술은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안전 시스템 덕분에 원자로는 감독 없이 수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며 계속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화이와 섬으로 알려진 바다꽃섬은 하이난성 단저우 해변에 있는 야심찬 인공군도입니다. 에버그랜드 그룹이 개발한 이 섬은 약 800헥타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관광섬입니다. 중국 모란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이 디자인은 5개의 꽃잎 모양의 구역을 특징으로 하며 각 구역은 다면적인 목적지를 형성하는 독특한 매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 외에도 오션플라워 아일랜드는 하이난의 대표적인 관광 허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환경 파괴와 에버그랜드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는 광범위한 준설로 파괴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정부가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은 놀이공원과 고급 빌라와 같은 많은 시설이 미완성이거나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는 골치 아픈 그림을 그립니다. 웅장한 원래의 비전과 공허한 현실의 대조는 유령 같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4. 타입 99A는 최첨단 전쟁과 심리적 위를 위해 제작된 중국의 가장 진보된 전투전차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장갑, 무기 및 전자전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원래 타입 99의 최신 진화입니다. 부분적으로 자율적이며 몇 초 안에 여러 대상을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공격할 수 있는 AI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치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롤링 로봇입니다. 탱크에는 적의 광학장치나 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인간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 전술로서의 실명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처럼 느껴집니다.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탱크는 칠흑색으로 칠해져 불길하게 지나가는데 이는 순수한 힘의 과시입니다. 타입 99A는 드론, 지휘센터 및 기타 유닛에 연결된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전투에서 단일 탱크는
피해자가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목표물을 탐지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남북 물 이동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시도된 물 전환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수조 리터의 물을 습한 남부에서 베이징을 포함한 건조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북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1950년대에 남쪽에는 물이 많고 북쪽에는 많지 않으니 좀 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마오쩌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설은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시시피 강보다 긴 4,300km가 넘는 운하, 터널 및 수로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센트럴 루트에서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콘크리트 아래에 묻힌 마을, 전체 공동체 및 역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양쯔강은 북부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농업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지하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며 사람들의 발 밑으로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흐르는 숨겨진 수상 고속도로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에도 베이징은 여전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확장이 국제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에 물을 공급하는 티베트 빙하와 관련해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베이판장 다리는 중국 남서부의 구이저우성과 원난성 사이에 뻗어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장한 이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565m의 아찔한 높이로 베이판강 협곡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다리에서는 구름을 내다볼 수 있지만 아래 강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기준점도 없고 남은 것은 바닥이 없어 보이는 공허 위로 매달려 있는 좁은 길뿐입니다. 외딴 험준한 지역에 지어진 이 다리는 절벽에 달라붙어 있고 케이블로 매달려 있어 마치 외계인의 공학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작업자들은 비계와 케이블만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수백 미터 높이의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지진이 활발하여 갑작스러운 안개와 강풍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시야가 전혀 없고 아래 약 550m의 야외에서 2차선 다리를 건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그것을 건너는 것은 거의 환각에 가깝습니다. 사방이 어둠이고 길을 표시하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당신 아래에는 순수한 검은 무가 있습니다. 1. 행잉 템플은 산시성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달라붙어 있는 1500년 된 수도원입니다. 높이 75m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콘크리트나 현대식 닷 없이 천여 년 전에 바위에 박힌 나무 기둥 위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사원은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언제든지 무너질 준비가 된 유령의 탑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얇은 나무 지지대가 있습니다. 좁고 삐걱거리는 산책로가 어지러운 물방울 위로 뻗어 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나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들쭉날쭉한 바위 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절벽과 들보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이 흐르자 공기는 으스스한 휘파람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은 홍수와 악령을 피하기 위해 매우 높게 지어졌으며 지상에서만 배회야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승려들을 위한 고대 공항실이며 무섭지만 위험할 때 훌륭하게 실용적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왜 그렇게 높게 지어졌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